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평택복지단장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평택시 부시장입니다. 그럼 평택시 부시장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에 따른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재단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청소년재단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재단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청소년재단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재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이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한조은우.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 2010년도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한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명훈 무봉산 수련원장입니다. 이종규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박선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정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청소년재단에 각별하신 관심은 물론 수시로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면서까지 짚어주시고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혜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40쪽에 2016년 업무 현황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2000년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개원, 이듬해인 2001년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된 이후 2009년 재단법인 평택시 청소년재단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총
9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1조 기구 및 정현원은 재단 사무처 직속으로 경영기획실과 진이천 유원지 관리소를 두었고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의 2개팀, 문화센터의 2개팀과 문화의 집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 위탁받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2개팀을 운영하면서 재단 총 55명의 정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2쪽의 예산 구면은 63억 5,400만 원으로 이 중에는 진이천 유원지 특별회계 6억 2,600만 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 중 보조금은 31억 6,400만 원으로 보조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은 10월 말 현재 54,125명이 이용하였고 연말까지는 7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아 지난해보다 1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청소년 문화센터는 10월 말 현재 18만 7,428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 말까지는 22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아 지난해보다 15%인 3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5쪽 문화의 집은 지난해부터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팽성 문화의 집 등 5개소를 운영하면서 금년 말까지 총 22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진이천 시민 유원지는 10월 말 현재 10만 7,756명이 이용하였고 연말까지는 눈썰 매장 개장 등 11만 5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아 지난해보다는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금년 1월부터 우리 재단에서 위탁받은 첫 해로서 상담 지원, 통합 지원 등 학교 연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3만 4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재단 사무처 소관으로 평택시청 분수광장 물놀이장 운영 결과입니다. 지난 여름 7월부터 8월까지 40일간 운영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참여 속에 48,989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물놀이장 운영은 공공청사를 시민들께 개방을 했다는 점, 또 도심 속에 물놀이장을 개장함으로써 누구나 생활 속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 각종 공중파 방영을 통한 우리시 홍보 등 대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물놀이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무봉산 수련원 소관으로서 먼저 다양한 청소년 사업 기능 강화입니다. 자연권 이용시설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천체 관측 프로그램, 서바이벌, 도예, 스카이라인 프로그램을 특화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테마별 체험 활동과 국가인증 프로그램을 10종을 추가 개발해서 총 26개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8회 167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조 고객 유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각급 학교, 종교단체, 지역 내 기업체,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수련원을 새 단장하였고 자연권 시설의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해 고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리 무봉산 수련원이 최우수 시설로 평가받은 내용을 집중 홍보해서 내년도 학사 일정 수립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유치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조 수련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 리모델링 사업과 교육기자재 교체, 서바이벌장 세단장, 스카이라인 안전점검 실시, 체육시설 정비, 수련원 진입로 꽃길 조성 등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고 12월까지는 눈썰 매장 시설 개선과 인공암벽착 시설을 완공해서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자연권 수련 시설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센터 소관으로 56쪽의 청소년 중심의 자치 역량 향상입니다. 청소년 안전 성장을 위한 체험 교육 확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자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청소년 열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기본 및 핵심 역량을 높여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능 이후에 고3생들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30일 개최하는 드림 콘서트와 찾아가는 열정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조 전문화된 청소년 활동사업 품질 향상입니다.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체험 교육으로 문화예술, 학습, 체험 등 5개 분야 75종 활동으로 7만 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인 영어 말하기 대회, 열린 축제 등을 개최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 조사를 12월 중 실시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조 유관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복지 확대입니다. 교육지원청, 관내 대학교, 청소년 단체 협의회 등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한 연계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 취업지원센터 드림온 운영은 지난 5월 청소년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대학교에서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1일에는 90개 체험초와 진로 직업체험 협약식을 갖는 등 진로 교육, 진로 상담 활동을 폭넓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59쪽의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팽성, 북부, 원평, 안중, 서정문화의 집 등 5개소에서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역 사이에 기여하는 활동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유익한 청소년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조 진이천 시민유원지 4계절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이천 유원지는 물놀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4계절 프로그램으로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등 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캠핑장, 고구마 체험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코스모스 식재 등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였습니다. 12월 개정 예정인 눈썰매장은 송어, 맨손 찾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겨울철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축제 등 아웃리치 및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협력 체계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64쪽의 전문성 및 특색 강화입니다. 상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천 교육, 상담 기록 체계화와 자기조절 학습 심리검사 실시, 사례 회의를 통한 상담 서비스 개발 등 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관내 12개 학교 2,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에 다양한 상담활동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편안함과 즐거운 성장공간 구축입니다. 진로 탐색 집단 프로그램 운영과 또래 상담 연합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등 그동안 259명을 사례 관리하면서 이 중 88명을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끝으로 67쪽의 청소년 지지체계 지원 및 협력입니다. 1388 학교 지원단, 교사 지원단, 멘토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79개 학교에 대한 또래 상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1일 가족 캠프, 부모 교육 강좌 등을 통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재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재단 수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지자시의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 의원님. 무봉산 수련은 거기 지금 리모델링에서 좀 많이 깨끗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봉산 수련원이 처음에는 이렇게 수련원만 있고 이제 그다음에 그 천체 관측하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가 참 쾌적하고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설 보완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가보면 거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봤을 때 처음 왔을 때 좀 그 미관이 좀 좋지가 않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그 무봉산 수련원 부지가 전체가 약 한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무봉산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수련 시설이 좋다. 거기가 이제 쾌적하고 주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학교에서 이제 선호하는 거거든요. 좋다 그래요? 네, 뭘 그래서- 선호를 해요? 선호를 안 하니까 그렇게 별로 이용이 없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자연권 시설에 맞는 거기에 이제 그 전체 아까 이제 그 관측 시설이라든지 그 도예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서바이벌장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또 그 인공암벽장을 또 다시 개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암벽장은 벌써 몇 년 전에 했던 거 다시 이제 재공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먼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시에서 새로 그 이제 설치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봤습니다만 이제 이달 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자연시설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 시설로 이렇게 활용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 무봉산 수련원이 뒤에 이제 무봉산이 있다 보니까 예. 그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건물이 있고 이렇게 베이치가 꽉 펴져 있어가지고 탁 트인 맛이 안 나요,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무봉산 수련회 부지가 산 쪽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좀 그 자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암벽도 건물 바로 옆에다 해놓고 그죠? 바로 그 앞에는 사실 주차장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다 눈썰 매장 같은 거 해놨지.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좀 들고 그러지. 그거는 우리 저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소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미관상 이렇게 아 여기 참 멋있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너무나 협소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지를 갖다가 좀 많이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4만 평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기 수련원을 갔을 때 초입서부터 별로 이렇게 넓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련원들이 뭐 강원도라든가 이런 경기도 뭐 양평 쪽만 가도 굉장히 그 하여튼 자연의 환경이 거의 7, 80%는 차지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연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실내에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유소년들, 뭐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건 실내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수련회에 온다 하면은 체력 단련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동적인 그런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무봉산 수련원은 안 되져 있다. 그거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하시죠? 그거. 이제 전체 이제 우리 도시계획상 그 원 부지로 되어 있는 게 한 4만 평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직도 이제 사회주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이제 매입을 해서 그 이제 수련원 뒤쪽으로 해서 무봉산하고 연결되는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4만 평으로다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매입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제 뭐 거기 체육공원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조금 좀 낮을지는 모르지만 매입을 자꾸 해서 그 외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지. 네. 그 실내에 기존되어 있는 건물 노후화돼 갖고 그런 것만 자꾸 보수한다 그래서 무봉산 수련원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환경적으로 정말 와서 보고 여러 가지 경관 이런 것들이 정말 좋다라고 느껴오는 거지. 그게 그쪽에 뭐 부지는 그렇게 정해놨어도 정말 계속 그 땅 매입을 하고 이러는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한낱 그 자리에서 그냥 색깔만 달로 칠하고 뭐 이렇게 보수만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서는 이것도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만큼 투자했으면은 그 청소년들한테 많은 그런 좀 혜택이 좀 가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거는 혜택이 그만큼 안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산 낭비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으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자꾸 저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집가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기존 시가로다가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네. 주차장도 좀 저쪽으로도 좀 한쪽으로 하고 그래야지. 그냥 뭐 무슨 행사만 되면 그냥 그 현관이는 데가 말이야 좁아가지고 차댈 데도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선행이 우선 해야 된다고. 예, 예. 아, 예. 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문화센터는 제가 요 최근에는 가보질 않았지만 학생들이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는데 이제 어디나 다 우리 보조해주는 우리 시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야. 그죠? 또 우리가 지금 뭐 이 청소년 문화 재단도 우리가 많은 그런 예산을 좀 쓰고 있는데 좀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아는 아이들만 계속 와서 계속 매년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자꾸 홍보도 좀 하고 일부러 홍보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치 활동을 할 때 교육청이나 학교 그 자치 학생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에 속한 그 청소년 동아리들한테도 공동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그 열려 있는 상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좀 하시고. 예,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 청소년 문화재단에서는 그 저 문제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도 뭐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도 많이 좀 가깝게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러는 문제 아이들이 좀 제법 많더라고요. 좀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그런 건 없나요? 상담만 괜찮나요? 네, 그 청소년들 관련해서는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님이 동의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언제든지 그 개인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보통 3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주 1회씩 심리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갖다 어떤 이런 시설에다가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런 건 저희 지역청에서는 없고요. 인근에 용인에 그 국가에서 세운 시설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예. 지금 이제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부모하고 이렇게 예, 어떤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방에서 그냥 안 나온다든가 또 그 엄마나 아버지를 봤을 경우 이 아이가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 인한 어떤 그런 아주 그 스트레스라고 그러기보다도 더 심한 그런 어떤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당분간 치료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어떤 시설에서 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절차들은 이제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진료 진단 하에 부모님께서도 동의해 주셔야 입소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입소할 수 있는 게 우리 평택시는 없다 이거죠? 네,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현재는 있습니까? 그 청소년 쉼터에서 일부 그 지역에서 그 기능을 하고요. 여자 청소년은 그다음에 경계선이 넘는 청소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용인에 위치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치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자꾸 다변화돼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성이 많이 발달해요. 청소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쓰고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진이천 그 진이원지를 또 시민위원지를 이번에 이제 2017년도에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은 81쪽에 보면은 뭐 계절꽃도 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죠. 현장 방문을. 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거는 뭐 진천 유원지가 물도 많고 뭐 물도 깨끗하고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삭막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넓은 데에 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없다. 텐트 쳐놓은데 그 네. 나무 있는데 말고 그 물가 그런 데다가도 좀 이렇게 벤치 같은 걸 좀 이렇게 좀 놔줬으면 좋겠고 좀 쉴 수 있는 공간. 또 이제 그 햇볕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은 그 그늘막 있는 데를 가려면 꽤 멀어요. 저 뚝방 있는 쪽에 왜 그늘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은 그 물가에서 이렇게 좀 놀고 싶을 때 이렇게 그 햇볕이 막 찌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데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본청의 산림 녹지과에서 그 느티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오늘까지도 심고 있는데 그 캠핑촌에 그 느티나무를 한 50여 주 정도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나무를 또 조그마한 거 심은 게 아니라 한 20cm 정도 되는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로 그게 이제 그늘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하천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됐었는데 다행히 그거를 잘 풀어서 해주셔서 그것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그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영장 부근이라든지 물가에 거기에는 이제 사실 그 일반적인 시설을 현재까지 이제 그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 하천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런데도 이제 그 제방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넓혀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제방 쪽으로 그 반대편
그 제방 쪽도 제방 뚝에다가 거기도 좀 나무를 심어서 그늘망을 간접적으로 좀 하자고 그 본청 그 담당 부서하고도 논의를 해보려는데요. 이제 그늘막 시설이 넓혀가야 되는 건 저희들의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일바이크도 요번에 보수를 한다 하시는데 사실 레일바이크가 처음에 진이천 그 유원지를 갖다 개발할 때 사실은 그 뚝방을 갖다가 지나서 이렇게 쭉 한 2km 정도를 이렇게 가는 걸로다 그렇게 설계를 해갖고 한다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레일바이크가 뭐 그렇게 해갖고서나 거기에 무슨 어떤 빛이 나는지 쓸모가 있는지 정말 너무 좀 실망을 했는데 뭐 무슨 뭐 아이들이 타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뭐 성인도 탈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그 너무 좀 조잡스럽고 또 이렇게 길이도 너무 짧고 우리가 레일바이크가 그때 정선인가 어디서 시작을 해갖고 그것이 이제 유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당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탄광 폐광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선로를 갖다 이용을 해갖고 레일바이크를 만들어 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말 타고 오면서 어떤 그런 경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거기에다가 이렇게 평지에다가 이렇게 그냥 돌게끔 이렇게 갖다 해놨는데 너무너무 흉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좀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좀 하셔갖고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사실 레일바이크가 너무 좀 협소하고 거리가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그 햇띠는 그런 여기 레일바이크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런 어떤 표시밖에는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또 그걸 타고 싶다라는 욕망을 누가 느낄 수 있을지. 그 돈 받고 태우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아요? 1,000원씩. 1,000원. 타는 사람 있어요? 예. 뭐 탈 게 없으니까 예. 와서 이제 일단 왔으니까 예, 타긴 와서 타겠지. 예, 타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송탄 출장소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그 레일바이크장 주변 정리라든지 각종 시설 보완 이런 거를 용역해가지고서 이제 지난번에 많은 청사진을 제시해버렸었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제가 계속 건의해가지고요. 잘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갖다 계절꽃, 식재를 갖다 굉장히들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계절꽃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식재를 하게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죠? 계속 심어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절꽃 씨를 뿌려서 예. 우리 꽃을 뿌려서 자연으로 지고 또 내년 되면은 또 다시 싹이 나서 이렇게 다시 피고 뭐 백일홍이라든가 뭐 우리 꽃 예쁜 거 많아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채송화 이런 것들도 예. 계속 한번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가서 또 씨가 뿌려져 갖고 또 나고 맨드라미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뭐 그냥 그 계절꽃은 이쁘지 않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을 코스모스 식재를 한 7만 주 정도 식재했는데요. 거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씨가 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양귀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나오면서 가을 되면은 그 코스모스 이제 씨앗에서 코스모스 꽃이 피는 거고 캠핑장 옆에는 이제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지금 싹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렇게 씨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가 막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지. 또 레일바이크에 사람들이 많이 탄다? 좋아서 타는 게 아니라고요. 탈 게 없으니까 타는 거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좀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정말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자. 예, 아유. 이사님. 네. 또 지자시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청소년 재단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재단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